나 공부해야 해. 이 말 우리 정말 자주 쓰잖아요. 근데 이 너무나 익숙한 단어에 생각보다 훨씬 깊고 다양한 의미가 숨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자, 오늘 저랑 같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네, 정말 입에 달고 사는 말이죠.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아니면 그냥 새로운 걸 배우고 싶은 사람이든 누구나 사용하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딱 이런 상황에서요. 아, 정말 익숙한 문장이죠. 어쩌면 바로 어제 아니면 오늘 아침에 이 말을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너무나 당연하게 쓰다 보니까 우린 이 말의 진짜 의미가 뭔지 깊게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거죠. 바로 이겁니다. 공부한다는 게 대체 뭘까요? 그냥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거? 아니면 책 페이지를 넘기는 거? 공부라는 행동의 진짜 핵심은 과연 뭘까요? 오늘 그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공부하다 라는 말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부터 한번 들여다볼게요. 사전적인 정의, 그 너머에 있는 진짜 속뜻을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여기서 핵심 단어 찾으셨나요? 바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노력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냥 멍하니 책을 보는 게 아니라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애쓰는 과정이라는 거죠. 와, 이거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이 단어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그냥 하는 행위가 아니라 열정과 열의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무언가를 향한 그 뜨거운 마음, 그게 바로 공부의 시작이었던 셈이죠. 자, 이제 기본 뜻은 알았으니 여기에 맛을 더해줄 양념을 좀 쳐볼까요? 우리가 왜 공부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를 표현해주면 문장이 훨씬 더 생생하고 풍부해집니다. 한번 보세요. 정말 작은 단어 몇 개가 문장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냥 공부한다 해서 시험이라는 목적이 더해지고 거기에 열심이라는 강도까지 붙으니까 상황이 훨씬 더 구체적으로 그려지지 않나요? 아, 이 표현은 정말 유용해요. 특히 중요한 발표나 시험을 앞두고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을 빠르게 그리고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야 할 때 쓰는 말입니다. 벼락치기랑은 좀 다른 깊이 있는 뉘앙스죠. 바로 이런 식으로요. 그냥 공부한 게 아니죠. 시험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위해서 생물학의 부족한 부분을 집중 공략했다. 이런 의미가 아주 명확하게 전달되잖아요. 자, 지금까지는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그림의 배경을 채워볼 차례입니다. 바로 어디서 공부하는가 하는 문제죠. 맞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그 물리적인 공간이나 혹은 함께하는 사람들을 문장에 더해주면 의미가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변해요. 단어 하나로 뉘앙스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바로 한번 보시죠. 보세요. 대학교에서 공부한다고 하면 어떤 소속감이 느껴지고요. 친구들과 함께라고 하면 협력하는 모습이 그려지죠. 그리고 유학은 와, 이건 공간의 스케일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정말 다르죠? 아, 시험 기간만 되면 우리 모두가 겪는 바로 그 상황이죠. 마감 시간이 다가올수록 우리의 공부는 시간이라는 변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공부의 기간이나 긴급함을 나타내는 표현들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아마 시험 기간에 입에 달고 사는 말들일 거예요. 이 두 가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강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늦게까지 공부하는 것도 물론 힘들지만 밤새워 공부하는 것은 뭐랄까 잠을 아예 포기하고 모든 걸 쏟아붓는다는 훨씬 더 비장한 느낌을 주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부가 아닌 것들과 비교를 해보면 공부라는 단어의 의미가 훨씬 더 선명해지거든요. 비슷한 듯 다른 단어들과의 차이점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공부는 무언가를 알기 위해 애쓰는 그 과정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요. 배우다는 그 결과로 뭔가를 알게 된 상태나 결과물에 중점을 둡니다. 과정이냐, 결과냐. 딱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재미로 소설책을 읽는 걸 공부한다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쵸? 공부는 내용을 이해하고 분석하려는 뚜렷한 목적을 가진 적극적인 행위인 반면에 읽기는 때로 그냥 눈으로 글자를 훑는 수동적인 행위일 수도 있다는 거죠. 공부와 연구도 비슷해 보이지만 연구가 훨씬 더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느낌을 줍니다. 공부가 기존에 있는 지식을 배우는 거라면 연구는 세상에 없던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려는 훨씬 더 체계적인 탐구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제쯤 감이 오시죠? 나 공부해
라는 이 짧은 한마디에는 사실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가 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목적과 강도, 장소와 시간이 모두 어우러진 하나의 완전한 스토리인 셈이죠.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4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우리의 공부에는 왜 하는지에 대한 목적이 있고 얼마나 하는지에 대한 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하는지에 대한 장소와 언제 하는지에 대한 기간이 더해져서 비로소 하나의 이야기가 완성되는 거죠. 이제부터 공부한다는 말을 할 때 그냥 뭉뚱그려 말하기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여러분의 상황을 표현해 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다음 배움은 과연 어떤 목적과 강도, 그리고 시간과 공간 속에서 펼쳐질 이야기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